아저씨, 제발요. 우리 할머니가 쓰러질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장터 한 귀퉁이를 울렸습니다. 복남은 그 소리에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엿가위가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뒤돌아보니 7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지나가는 사람들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꾼들은 힐끗 쳐다보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구 하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 장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였습니다. 장꾼들은 하나둘 자리를 걷고 있었고 소 울음소리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장터가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남은 오늘도 빈 옆판을 지게에 얹고 터벅터벅 돌아가던 참이었지요. 38태를 살아오는 동안 장가 한 번 가지 못한 신세였습니다. 아침이면 엿을 고아 지게에 지고 나가고 저녁이면 빈판을 지고 돌아오는 것이 복남의 하루 정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남을 볼 때마다 혀를 찼지요. 저 나이에 엿이나 팔고 다닌다고, 장가는 글렀다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복남은 그저 씩 웃고 말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쓸쓸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요. 복남은 지게를 내려놓고 아이 쪽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아이 옆에 노인 하나가 빈 가마니 위에 축 늘어져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눈빛이 흐리멍덩하니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요. 아이는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은 채 복남을 올려다봤습니다. 너덜너덜한 치마에 맨발이었습니다. 얘야, 울지 마라. 아저씨가 왔다. 할머니가 어디가 아프시냐? 아이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봐줬어요. 복남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복남을 보고도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할머니, 어디 사십니까? 댁이 어디세요?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달싹이다 말았습니다. 복남이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이름이 뭐냐? 말순이요. 할머니는 복례 할매예요. 말순아,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복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 주위만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복남은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오늘 하루 팔다 남은 엿 한 가락이 전부였습니다. 자, 이거라도 먹어라. 달면 기운이 좀 날 게다. 말순이 엿을 받아 할머니 입가에 먼저 가져다 댔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벌려 엿을 받아 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복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자기 입에 넣기 전에 할머니부터 챙기다니.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장터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아, 우리 집으로 가자. 좁고 누추하지만 오늘 밤은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게다. 말순이 복남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꼭 쥔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복남은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순아, 아저씨 손 잡아라. 꼭 잡아야 한다. 말순이 조그만 손으로 복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아이고 복남아, 네가 미쳤느냐? 엿도 제대로 못 파는 주제에 남의 식구를 거두다니. 이웃집 박서방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복남이 할머니를 등에 업고 말순의 손을 잡은 채 마을로 들어서자 하나둘 사람들이 몰려 나왔지요. 구경꾼들의 눈빛은 곱지 않았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복남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등에 더 단단히 추어 올리고 걸음을 옮겼지요. 복남의 집은 마을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방은 단 하나뿐이었지요. 복남은 삐걱대는 문을 열고 할머니를 방 안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말순이 따라 들어와 할머니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눈이 방 안을 살피는 모습이 마치 겁에 질린 새끼 고양이 같았지요. 복남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며 따뜻한 온기가 방 안으로 퍼져나왔습니다. 복남은 솥에 물을 붓고 쌀을 한 줌 넣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쌀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지요. 죽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이 코를 벌름거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말순아, 배고프지? 곧 다 된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할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남은 죽을 퍼서 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죽이었습니다.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라. 말순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뜨더니 그대로 할머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복남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돌렸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으니까요. 한참을 할머니께 죽을 떠먹인 뒤에야 말순이 제 입에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말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왜 우냐? 어디 아프냐? 아니요, 따뜻해서요. 복남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눈물을 흘리다니. 얼마나 오래 굶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떠돌았을까요? 복남은 아무 말 없이 말순의 밥그릇에 죽을 한 번 더 떠넣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장터 한켠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옥순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자기를 들고 있었지요. 34의 과부로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여인이었습니다. 흰 피부에 단정히 틀어올린 검은 머리,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남 씨, 소문 들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옥순 씨,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옥순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김치며 나물이며 두부 한 모가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것들이었지요. 복남은 손을 내저었지만 옥순은 이미 반찬들을 방 안으로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복리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고 말순은 할머니 곁에 딱 붙어 앉아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옥순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순 곁으로 다가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겨 주었지요. 말순이 살짝 몸을 굳혔다가 천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말순이요. 말순아, 배는 불렀어? 말순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이 빙긋 웃었습니다. 복남은 부엌 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옥순의 옆모습이 그 빛에 물들어 있었지요. 복남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복남 씨,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 몸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든 되겠지요. 옥순이 복남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남은 괜히 귀가 붉어지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렸지요. 옥순이 문 앞에 서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복남 씨,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주막으로 오세요. 옥순이 떠난 뒤 복남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미 할머니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에 고른 숨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복남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오늘은 가볍다는 것을. 봉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아침이었습니다. 복남이 옆판을 지게에 얹고 문을 나서려는데 말순이 쪼르르 달려나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장터 가요? 그래야지. 엿을 팔아야 밥을 먹지. 언제 와요? 해지기 전엔 돌아올 게다. 할머니 잘 부탁한다 말순아.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남은 지게를 추어 올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벗어나다 뒤를 돌아보니 말순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복남은 괜히 가슴이 뭉클해져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에 나온 복남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위질 소리도 더 경쾌했고 목소리도 더 컸습니다. 엿사려! 달고 맛 좋은 엿이여! 지나가던 안악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엿이 더 잘 팔렸습니다. 복남은 흥겨운 마음으로 옆판을 비워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쌀을 좀 더 사가야겠다고, 말순이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봐야겠다고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옥순이 주막 앞에서 복남을 불러 세웠습니다. 복남 씨, 잠깐요. 옥순이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저고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한 옥빛천에 하얀 고름을 단 것이었지요. 말순이 입히려고 만들었어요. 입던 옷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복남은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느질이 촘촘하고 정갈했습니다. 밤새 만들었을 것이 분명했지요. 옥순 씨,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됐어요. 어서 가봐요. 옥순이 돌아서는데 귀 뒤쪽이 살짝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복남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얼른 시선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복남이 집으로 돌아오자 말순이 문 밖까지 달려나왔습니다. 아저씨! 그래, 잘 있었느냐? 할머니는? 주무세요. 오늘은 밥도 잘 드셨어요. 복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품속에서 옥순이 만들어준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입어봐라. 네 것이다. 말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고리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지요. 그러더니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만들어준 분한테 해야지. 누가 만들었어요? 주막 아주머니. 말순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나란히 밥상을 받았습니다. 복리 할머니는 간간히 정신이 드는 듯 말순을 알아보고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순이 그 손을 꼭 잡았지요. 복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밥이 어느 때보다 달았습니다. 쓸쓸하던 단칸방에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복남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남이 엿을 구우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방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아, 말순아, 어디 있느냐? 복남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리 할머니가 자리에 앉아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복남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당신이 우리 말순이를 걷어준 사람이요? 네, 할머니. 복남이라 합니다. 할머니가 복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맑구먼. 눈빛이 맑은 사람은 속이 고운 법이지. 복남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품속을 뒤졌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른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냈지요. 천을 펼치자 안에 접힌 문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오? 복남이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의 논밭과 집터가 적혀 있었고 말순의 어미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어미 앞으로 든 땅 문서요. 맞소.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내게 맡긴 것이요. 말순이가 크면 돌려주려고 품에서 한 번도 텐 적이 없소. 복남은 조심스럽게 문서를 돌려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언제 또 정신이 오락가락할지 모르니 이걸 노리는 자가 있소. 이방 갑석이라는 자요. 그 자가 이 문서를 손에 넣으려고 오래전부터 우리 뒤를 밟고 있소. 복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방 갑석. 어릴 적부터 복남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교활하고 욕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도 뒤에서 혀를 차는 인물이었지요.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복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평생의 고단함이 느껴졌지요. 말순이를 부탁하오. 저 아이가 전부요. 내 전부. 복남은 할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잠깐 열렸던 창이 다시 닫히는 것처럼 또렷하던 눈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복남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문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지요. 이 문서를 아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곧 위험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남은 문서를 깊숙이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남은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걱정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엿을 팔던 복남에게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이방 갑석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비죽한 입꼬리, 관복을 걸쳤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갑석이 복남 옆에 나란히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남아, 네가 노망든 할미를 거뒀다며. 참 기특하네. 그냥 딱 해서요. 그 할미 품에 뭔가 있다던데. 네가 갖고 있냐? 복남은 태연한 척 엿가위를 놀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갑석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모른다고? 그래, 좋아. 두고 보자. 갑석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남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엿가위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복남이 아침 일찍 엿을 구우고 있는데 밖에서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열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복남이 문을 열자 포졸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갑석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요. 갑석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남, 네가 떠돌이 노인과 아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장 그 둘을 관아로 넘겨라. 복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억류라니요. 갈 곳 없는 분들을 거둔 것뿐입니다. 거둔 게 아니라 가뒀다는 증언이 있어. 순순히 넘겨라. 말손이 복남 귀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포졸들을 보자 얼굴이 새하얘졌지요. 복남이 얼른 말순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식구입니다. 못 넘깁니다. 갑석이 눈짓을 하자 포졸들이 복남을 밀쳤습니다. 복남이 버텼지만 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복남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복남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말순이 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갑석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복남이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갑석이 발걸음을 멈추고 복남을 내려다봤습니다. 문서 내놓으면 이 정도에서 끝내주마. 없습니다. 갑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 내일 다시 온다. 포졸들이 물러가고 나서야 말순이 달려나왔습니다. 복남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괜찮다. 아저씨는 괜찮아. 그날 밤 옥순이 찾아왔습니다. 복남의 상처를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복남씨,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내일 또 오면 어쩌려고요? 복남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옥순이 복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주막 팔았어요. 복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막을요? 그 돈으로 도망 준비했어요. 복남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떠나야 해요. 우리 넷이서. 복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순의 주막은 남편을 잃은 뒤 옥순이 피땀으로 일군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팔았다는 말에 복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옥순 씨, 그건 당신 삶의 전부인데. 당신들이 더 소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봤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밤 복남과 옥수는 밤새 도망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꾸리고 길을 의논하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복남이 말순을 등에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옥순이 복리 할머니를 부축했지요.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두울수록 좋았습니다. 일행은 마을 뒷길을 따라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모래를 밟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복남은 숨을 죽이며 걸었습니다. 말순이 복남의 등에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안전한 곳. 조용히 해야 한다, 말순아.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가 발에 걸리고 가시나무가 옷자락을 잡아챘지요. 옥순이 복리 할머니를 부축하며 걷는데 할머니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셔야 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옥순에게 기댄 채 힘겹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 멀리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복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갑석이 미리 눈치채고 포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들켰어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순을 등에서 내려 옥순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복리 할머니를 번쩍 등에 업었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복남이 앞장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등에 업은 채였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산길이 험해 발이 자꾸 헛디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포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지요. 저기다! 포졸의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복남은 더 깊은 산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달렸습니다. 옥순이 말순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따라왔습니다. 말순은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 뛰었지요. 한참을 달리자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남이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옥순과 말순도 따라 숨었지요. 네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횃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복남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복남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복리 할머니는 복남의 등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복남은 그제야 등이 젖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산속이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조금 더 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옥순이 말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달빛을 따라 더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버려진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지만 벽은 살아있었습니다. 복남이 예전에 나무를 뜯다 발견해둔 곳이었지요. 네 사람은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복남이 무너진 지붕을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막았습니다. 옥순이 낙엽을 모아 바닥에 깔았지요. 말순이 작은 손으로 돌멩이를 주워 아궁이를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복남이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산속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남은 아침마다 산을 돌며 짐승을 잡고 나무를 뜯었습니다. 옥수는 그것으로 끼니를 마련했지요. 말순은 복리 할머니 곁을 지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든 나날이었지만 넷이 함께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복남이 말순에게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그려가며 가르쳤습니다. 말순이 혀를 살짝 내밀고 열심히 따라 그렸지요. 복남은 글을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하늘천이다. 하늘천. 이게 땅지. 땅지. 옥순이 아궁이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리 할머니도 정신이 드는 날이면 말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밤에는 복남과 옥순이 폐가 밖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옥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남 씨, 후회돼요? 다 버리고 이렇게 된 거. 복남이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하나도요. 옥순이 복남을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손바닥의 온기가 전해졌지요. 복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옥순 씨. 네.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줘서 고맙소. 옥순이 웃었습니다. 별빛이 그 얼굴을 비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 걷어줘서 내가 더 고맙죠. 보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 아래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남이 조심스럽게 내려다보니 포졸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갑석이 앞장서고 있었지요. 복남 씨, 큰일 났어요. 옥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순이 복남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복남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막만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복남은 결심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안 돼요. 옥순이 복남의 팔을 잡았습니다. 복남이 옥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대로 굶길 수 없소. 내가 나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될 거요. 말순이 복남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아저씨, 가면 안 돼요. 복남이 말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아저씨는 꼭 돌아온다. 복남이 폐가를 나서려는데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메머사 출두요! 산 전체가 그 소리로 흔들렸습니다. 포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석의 다급한 목소리도 들렸지요. 복남은 옥순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암행어사는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관리였습니다. 갑석이 오래전부터 관아재물을 횡령하고 백성들의 땅 문서를 빼앗아온 비리가 이미 한양까지 올라가 있었지요. 암행어사는 갑석과 그 무리를 그 자리에서 포박했습니다. 포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복남이 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암행어사가 복남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복남이냐? 그렇습니다. 갑석이 내게 죄를 씌운 것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너는 자유다. 복남은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땅 문서는 말순이라는 아이의 것이 맞다. 돌려주도록. 복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뒤에서 옥순이 달려왔습니다. 말순이 복남에게 매달렸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옥순에게 기댄 채 흐릿한 눈으로 복남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복남과 옥수는 작은 구울에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복남은 엿을 팔았고 옥수는 작은 주막을 다시 열었지요. 말순이 받은 땅 문서 덕에 논밭도 생겼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복리의 할머니는 새살림이 차려진 지 2달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정신이 또렷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순의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아, 잘 살거라. 네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말순이 할머니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매, 걱정 마요. 나 잘 살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복남은 할머니 무덤 앞에 엿 한 가락을 놓았습니다. 말순이 그 옆에 들꽃 한 다발을 올렸지요. 옥순이 2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3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말순은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책보를 들고 나가는 말순의 뒷모습을 복남과 옥순이 나란히 서서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골목을 벗어나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올게요. 복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옥순이 복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3 사람은 누구보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엿 한 가락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따뜻한 기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랑은 혈육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동남의 엿가위 소리가 오늘도 골목을 울렸습니다. 딸깍딸깍. 그 소리가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밝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